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죠. 자, 문제 1번은 여기 공기의 부피 비율이 질소가 79%. 자, 질소가 79%. 그 다음에 산소가 21%라는 거죠. 자, 전기실. 이게 지금 전기실이에요. 처음에 이 안에 있는 이 공기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CO2 소화약제를 갖다가 방출했다는 거죠. 이때 산소의 부피 농도가 14%였을 경우에 이 혼합 공기의 분자량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질소가 79%, 산소가 21%는 요 공기가 있는 여기에다가 CO2를 갖다가 방사를 한 거죠. 그래서 CO2를 갖다가 방사를 했는데 이때 산소 농도가 몇 프로가 됐다는 거? 14%가 됐다는 거죠. 즉 원래 21%였는데 산소 농도가 14%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CO2 농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O2 퍼센트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 14%죠.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CO2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33.33%가 CO2의 그 퍼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공기는 CO2를 갖다가 방사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전기실에 있는 공기의 조성은 지금 산소가 14%, CO2가 몇 프로에 33.33%죠. 그럼 나머지가 질소라는 거죠. 질소 퍼센트. 자, 질소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원래 100이죠. 100에서 14 플러스 33.33. 요걸 빼주면 바로 질소의 그 퍼센트. 요거 계산하면 질소가 52.67%가 질소의 그 퍼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냥 공기에 뭐를 물어본 거예요? 평균 분자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자, 산소가 O2죠. 자, O2가 원자량이 요게 16이 두 개니까 32죠. 요게 지금 몇 프로예요? 14%. 그러니까 0.14죠. 그 다음에 질소가 52.67%인데 질소가 원자량이 14가 두 개죠. 14가 두 개니까 28이 원자량이죠. 요놈이 52.67%. 그리고 나머지가 CO2죠. 자, CO2는 원자량의 그 분자량이 44죠. 이게 지금 몇 프로예요? 33.33%죠. 33.1이고 0.333이죠. 이것도 52.67이 아니고 0.567이죠. 퍼센트적으로 없애야 되겠네. 0.5267.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기의 분자량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33.89가 나오죠. 이게 바로 공기에 CO2를 갖다가 방사한 후에 전기실 내에 공기의 분자량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3.89니까 33.9가 가장 가까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번 같은 문제는 CO2 여기 계산하는 이 공식 꼭 여러분이 알아둬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원자량 값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산소는 원자량이 16, 질소는 원자량이 14, CO2의 그 분자량 44,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 문제는 탱크 화재 시 발생되는 요 보일 오버의 방지 방법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보일 오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탱크가 있는데 요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름이 있겠죠. 그 이 밑에 탱크 저부에 미량의 요 물이 있을 경우에 여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고온의 열이 이 바닥에 있는 물에 도달이 되면 이 고온이라는 것은 거의 뭐 7, 800도씩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7, 800도의 고온의 그 열이 물에 도달이 되면 물은 갑자기 끓어 넘쳐요. 그걸 우리가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지 대책이니까 내용물을 기계적으로 교반을 한다든가 아니면 밑에 있는 요 하부에 있는 요 물을 갖다가 배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열을 방지하는 거 맞는 얘기죠. 과열 방지. 오염물 탱크 내에 하부에 냉각수를 저장한다. 냉각수는 제거해줘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게 되는 거죠. 또 요 슬롭 오버, 물이 연소유 표면으로 들어갈 때 유류가 연소하면서 분출. 자, 이 유류탱크 화재 시에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물을 방사하면 물이 고온에 도달하기 전에 같이 기름이 끓어 넘치는 거죠. 유류가 연소하면서 분출. 프로스 오버. 프로스 오버는 화재에 수반하지 않고 밑에 저부에 물이 있을 경우에 여기 고온에 유류를 갖다 집어넣을 때 이게 화재 수반 없이 그냥 넘치는 거. 그걸 프로스 오버. 그다음에 블레비 현상, 액화가스 저장 탱크 폭발 현상.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은 요 도장 작업. 도장 작업이 뭐예요? 자, 이 도장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 페인트 칠하는 작업이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거, 페인트 작업 같은 거 할 때 요 위험도를 갖다 설명한 건데 틀린 거예요. 자, 도장 작업 그 자체 못지않게 건조 공정도 위험하다고 맞는 얘기고요. 자, 도장 작업에서는 인화성 용제가 쓰이지 않는다. 인화성 용제가 많이 쓰이죠. 뭐 아세톤이라든가. 그럼 그 인화성 용제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장 작업은 폭발 시를 대비해서 지붕을 시공을 해야 되죠. 즉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야 돼요. 그래서 도장실의 환기 덕트 용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 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줘야 돼요. 그다음에 4번 가죠. 화재의 표면 온도가 2배로 되면 복사 에너지는 몇 배로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화재 온도가 절대 온도로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있죠? 그래서 이 복사열은 요 A가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죠. 그 다음에 요 A는 단면적이 되는 거고, 요 F는 기하학적 상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절대 온도의 4제곱의 차에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1일 때, 절대 온도가 1일 때, 절대 온도가 2일 때. 그래서 지금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배가 되는 거니까 T1의 4승분의 T2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경우에는 1의 4승, 2배가 되니까 2의 4승이 되는 거죠. 몇 배가 되느냐? 16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이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상황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목조 건축물 화재 진행 상황은 맨 먼저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있죠, 화원. 두 번째는 불꽃이 없이 연소되는 거, 이걸 우리가 무염착화라고 그래요. 무염착화 하다가, 즉 연기만 내면서 연소하다가 바로 불꽃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발염착화. 그 다음 이제 불꽃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출화. 그래서 이 출화는 내부 출화, 외부 출화. 자, 옥내 출화, 옥외 출화가 있죠. 출화는 옥내 출화하고 불꽃이 외부로 나가는 옥외 출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채성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화원, 그 다음에 무염착화, 발염착화, 출화, 채성기 소화해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 6번 가죠. 예, 산불 화재 형태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산불 화재의 지표화라는 것은 이 지면에서 여기 낙엽이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거, 이걸 우리가 지표화, 지표에 요 낙엽이 화재가 발생하는 걸 지표화. 수관화, 나뭇가지의 화재죠. 자, 여기 나무가 있으면 여기 가지가 있고 여기 나뭇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무 가지가 여기 수관화예요. 또 나무 줄기 기둥이죠. 이건 수간. 그래서 나무 가지 화재를 수관화, 나무 기둥의 화재를 우리가 수간. 지표 아래에 썩은 나무, 지중. 땅 속이니까 지중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불 화재의 특징, 형태로서 틀린 거, 이 수평화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7번 가죠. 자, 가연성 기체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1번 수소예요, 수소. 자, 수소가 완전 연소, 산소하고 산화 반응이 되면 H2O가 나오죠. 자, 수소 2개 맞죠? 여기 산소가 하나니까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죠. 즉 0.5가 들어가야 돼요. 0.5. 자, 그러면 이건 필요한 산소의 몰수죠. 이게 0.5, 2분의 1이에요. 0.5몰. 그래야 산소가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2분의 1몰이 필요한 산소의 양이니까 공기량은,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예요? 21%죠. 그래서 2분의 1, 0.5를 공기량으로 환산하려면 0.21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게 2.38몰이 나온 거예요. 자, CH4도 마찬가지죠. 메탄 기체. 연소가 되면 CH5로 구성된 건 완전 연소되면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되죠. 탄소 하나 같죠. 수소 4개. 여기 2 들어가야 수소 같고, 산소가 여기 4개니까 2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몰을 산소 농도 21% 나눠주면 공기의 양이 9.52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틸렌 C2H2 연소니까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되죠. 자, 아세틸렌이니까 여기 탄소가 2개니까 2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수소 여기 2개죠. 수소 2개 맞죠. 반응 후에 수소가 4개, 총 5개니까 2분의 5가 들어가야 돼요. 2.5가 되는 거죠. 즉 2.5를 0.21로 나눠주면 11.9몰이죠. 그 다음에 프로판이에요. C3H8. 예,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되죠. 완전 연소니까. C가 3개니까 여기 3. 수소가 8개니까 여기 4 들어가야 되죠. 반응 후 산소가 10개니까 여기 5몰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5를 0.21로 나눠주면 이론 공기량이 23.81이죠. 틀린 건 바로 3번 아세틸렌이 틀린 거죠. 아세틸렌이 11.9몰이에요. 다음 8번 가죠. 자, 물의 소화 능력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크죠. 물의 비열이 얼마나 그래서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도시 또는 1 CGS 단위 칼로리 per 그람 도시하고 같은 얘기죠. 기화열도 마찬가지예요. 539 칼로리 per g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물은 비열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융의 잡열이 작다라고 했는데 융의 잡열이 아니고 증발 잡열이 크죠. 그래서 냉각 효과가 있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융의 잡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소화 능력하고는. 다음 9번 가죠. 자, 방호 공간 안에서 요 화재의 그 세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화재의 요 규모, 요거는 화재 하중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화재의 요 강도, 요거에 관계가 있는 거지, 화재 가혹도라고 하죠. 여기서 화재의 세기, 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화재 가혹도가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재 하중하고 화재 가혹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화재 하중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가연물의 양인데 화재실에 존재하는 가연물의 양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화재 지속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화재 가혹도라는 것은 건물 내부에 요 재산이나 건물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정도, 얼마만큼 피해가 가느냐, 요게 바로 화재 가혹도죠. 그래서 요 화재 가혹도는 화재 강도에다가 화재 하중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화재 하중은 주수 시간을 결정하는 인자가 되는 거고요. 화재 가혹도는 주수율을 갖다가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화재 가혹도는 이 프레시 오버가 발생된 때부터 감색이 직전까지 채성기 때의 면적, 이게 바로 화재 가혹도예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요 방화벽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거. 자, 방화벽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자, 이 연면적이 1000제곱이 넘으면 요 중간에다가 1000제곱미터 이내로 이렇게 방화벽을 갖다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0.5m 이상 튀어나와야 돼요.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0.5m 이상 튀어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안에 설치하는 요 출입문은 가로 세로 요게 2.5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내화 구조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맞는 얘기예요. 방화벽의 양쪽 끝하고 위쪽 끝은 지붕면으로부터 0.1m가 아니고 0.5m 이상 튀어나와야 되죠, 요게. 그래서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2.5m 이하, 높이 마찬가지로 2.5m 이하에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죠. 그래서 이 방화벽은요, 여기 건물을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로부터 0.5m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11번 가죠. 자, 화재의 일반적인 그 특성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확대되려는 성질이 있고요. 정형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정해진 시간이라든가 정해진 형태로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우발성, 즉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12번 가죠.
자, 증발 잡열이 가장 큰 걸 물어본 거죠. 자, 질소는 여기 증발 잡열 단위 보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kcal는 줄로 하면요 4.186kJ이 되고요. 1칼로리는 줄로 하면 4.186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가 약 48이에요. 킬로그램당 48kJ. 하론 1301이 119, CO2가 576.6. 자, 물이 여러분이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기화열이. 여기 증발 잡열하고요. 기화 잡열 같은 얘기예요. 증발 잡열을 우리가 증발열이라고도 하죠. 기화 잡열을 우리가 기화열이라고 또 해요. 같은 얘기예요. 자, 요걸 단위를 킬로칼로리를 없애고,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줄로 하면 4.186kJ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킬로칼로리 서로 약분이 되는 거죠. 남는 단위는 킬로줄이 나와요. 요 킬로줄 계산한 게 얼마냐? 2257이 나오는 거죠. 물의 기화 잡열이 제일 큰 편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냉각 효과가 있는 거죠. 냉각 효과가 물이. 그래서 요 4번이 증발 잡열, 물이 가장 큰 거죠. 13번 가죠. 자, 가연물의 제거를 갖다가 통한 소화 방법. 이게 무슨 소화예요? 제거 소화죠. 무관한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 산불 확대 방지하기 위해 이런 산이 있으면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럼 이게 밑으로 번지는 걸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 벌목을 해버리죠. 그럼 여기만 타고 꺼지는 거예요. 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거 소화죠. 나무를 갖다 제거하는 거죠. 자, 화학 반응기 화재에서 여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학 반응기인데 여기 배관으로 연료가 공급이 되겠죠. 이 공급을 차단시키고 이 안에 있는 것만 연소되게끔 하는 게 제거소와 맞는 얘기죠. 자, 전기실 화재에 이너젠 기체 541을 갖다가 방출했다. 이건 질식소화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 자, 유류탱크 화재 시 안에 있는 탱크 주변에 있는 그 유류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맞는 얘기죠. 회사 여러분이 여기 소화 원리가 나오죠. 냉각, 그 다음에 질식, 그 다음에 억제 소화, 요거 부촉매 소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거, 하루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그 다음에 제거 소화, 그 다음에 피복 소화, 희석 소화, 그 다음에 유화 소화 해서 여러분 요 소화 방법 여러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14번 가죠. 자, 14번은 화재실의 연기를 5개로 배출하기 위해서 재현 방식으로 효과가 가장 적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자연 재현 방식이라는 것은 창문을 그냥 열어서 외부로 연기를 배출하는 거죠. 자, 스모그 타워 재현. 요건 그 재현 전용 샤프트가 있는 거죠.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각 층에 흡입구가 있고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배풍기가 있는 거죠. 자연 바람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요. 그 여기서 연기가 이 위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스모그 타워 재현이라고 하죠. 자, 기계 재현은 송풍기하고 뭐 배풍기 같은 거 설치해서 강제로 배출하는 거죠. 강제로. 냉난방 설비를 이용한 재현 방식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분말 소화약제 취급 시 주의사항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습도가 높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고화, 굳는다는 거죠. 고화가 우리가 굳는 것을 우리가 고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습기가 많으면 분말 약제는 굳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2번. 다른 약제하고 혼합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착색되어 있죠. 1종은 백색, 2종은 담회색, 3종은 담홍색, 4종은 회색으로 착색되어 있는 거죠. 실내에 다량을 갖다 방사할 경우에 분말 흡입 않도록 해야 되죠. 자, 분말 소화 약제하고 요 수성막포는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소포 현상을 발생한다. 분말 소화 약제하고 혼합이 가능한 것이 요 불화담백포하고 수성막포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분말 약제는 수성막포하고 혼용이 가능해요. 16번 가죠. 건축물의 화재를 확산시키는 요인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비화, 요 비자가 날아다닐 비자죠. 비행기 할 때 비자. 즉 불티가 날아가서 화재가 확대되는 거죠. 산불 화재 같은 경우 이쪽에서 불티가 이쪽 산으로 날아가서 불이 붙는 거, 이거 비화예요. 자, 어떤 건물에서 불티가 옆 건물로 옮겨 붙는 거, 이것도 비화죠. 자, 복사열에 의한 화재 확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연발화인데 이 자연발화는 없어요. 자, 접염. 물질과 물질이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돼서 물질과 물질이 서로 접촉을 해서 화염이 옮겨 붙는 거, 이걸 우리가 접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 다음 17번 가죠. 화재 시에 요 CO2를 방사해서 산소 농도를 11%로 낮추려면 CO2는 몇 프로가 되냐, 그 얘기죠. 자, CO2%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 11%죠. 곱하기 100. 요거 계산하면 47.62%죠.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방출된 가스량 계산하는 공식 있죠? 요거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건 O2% 분의 5%분의 21 마이너스 5% 곱하기 요거 방호구역 최적, 방구체, 방호구역 최적, 요 두 가지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8번 가죠. 자,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사류연물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로 구분하죠. 자,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것이 에테르, 이항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 프로필렌이죠. 자, 1석유류의 대표적인 것이 아세톤하고 가솔린 있죠. 휘발유.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메틸알콜, 에틸알콜, 프로필알콜. 자, 2석유류는 요거는 개미산, 초산, 등유 나오고 또 경유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3석유류, 요건 중유. 그 다음에 클레오소티유 잘 나오죠. 4석유는 기어유하고 실린더유. 동식물류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수인화물이 아닌 거, 요 아세톤,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 디에틸 에테르, 산화 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이건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물소화약제를 어떠한 상태로 주수했을 경우에 전기화재의 소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자, 물을 방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세 가지죠. 하나는 봉상, 막대기 모양으로, 아니면 물방울, 적상, 그다음에 무상이죠. 자, 봉상으로 방사하는 것은 옥내 소화전 설비하고 옥외 소화전이에요. 적상은 스프링클러 설비죠. 뭐 간이 스프링클러. 무상으로 하는 것은 물 분무 소화 설비하고 미분무 소화 설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 의한 무상 주세요, 무상.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번 가죠. 자, 석유나 아니면 고무, 동물의 털, 가죽 등과 같이 황성분, S죠, 황. 함유하고 있을 때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연소가스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기체. 이게 뭐예요? 황화수소 H2S죠. 자, 황성분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완전 연소가 되면 어떤 물질이 나와요? SO2가 나오죠. 즉 아황산가스 이놈이 나오고, 이 황성분이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가 되면 당연히 SO2도 나오지만 H2S도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황화수소인데, 이게 계란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요 아황산가스는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그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요 각종 가스를 보면 요 일산화탄소는 인명 피해가 가장 크죠.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요 헤모글로빈하고 CO하고 결합력이 굉장히 강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질식사시키는 거죠. CO2는 화재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체예요. 자체 독성은 없는데 많은 양을 흡입하면 질식사가 되죠. 자, SO2는 황함유 물질이 완전 연소할 때, 황화수소는 황함유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된다는 거. 또 여러분, 요 아크로레인, 요놈은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연소할 때 발생. 포스겐 기체는 발생되는 그 독성가스 중에서 독성이 가장 크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